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턴 관련된 개조가 되겠고요. 세턴의 경우 내장되어 있는 내장 메모리가 전지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아주 작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장 메모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한 외국 유저분께서 컨트롤러의 이 EP 포트를 사용을 해서 내장 메모리를 백업을 하는 그런 개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개조는 이 세턴 본체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EP 포트를 활용한 것 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본체를 분해할 그럴 필요성은 없고요.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컨트롤러와 그리고 SD카드 어댑터 그리고 SD카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개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SD카드 어댑터의 선택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어댑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두 가지 준비해 봤고요. 오른쪽은 입력되는 신호들이 SD카드로 거의 직접 연결되고 있는 다이렉트 형식의 연결이 되겠고, 왼쪽은 중간에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 있게 되면서 신호 자체가 한번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형식의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SD카드는 3.3V의 신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가 세턴의 경우에는 5V의 신호를 컨트롤러 포트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어댑터는 입력되는 신호 자체가 5V와 3.3V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5V 입력을 허용하는 버프 I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가 세턴에서 사용되고 있는 5V 신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른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벨 시프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를 한번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세가 세턴의 포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조는 왼쪽과 같은 형태의 어댑터를 사용하겠고요. 개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세턴의 컨트롤러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넥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커넥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사이클숍에서 제가 100엔을 주고 구입을 한 정크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간단한 방법은 이 케이블을 잘라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커넥터를 분해를 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땜은 다 됐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쓰는 건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작고 심플한 형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케이스도 완료가 되었고요. 후면에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에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미지를 일단 구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본문 설명에 나와 있는 링크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특정 CD를 구동을 시키는 그런 장치가 개조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OD가 구동이 되는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넣고 구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 기준으로는 이렇게 제작을 해왔던 SD 로더에서는 특별하게 파일을 넣지 않으셔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FAT32로 포맷을 한 뒤에 그대로 EP 쪽 커넥터에 꼽아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턴 본체 메모리를 우선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확장 메모리가 꼽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본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확장 메모리 쪽에도 현재 세이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SD 로더 같은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와 그리고 확장 메모리, 이 두 메모리 모두 백업이 가능한데요. 이 두 메모리를 한번 백업을 해보고 그리고 지운 뒤에 다시 제대로 복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펜릴 OD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SD 로더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로더를 선택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고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SD 로더 메뉴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0.31 버전이 되겠습니다. A 메뉴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메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B 메뉴의 경우에는 인터널로 표시가 되었을 때에는 내장 메모리를 백업을 하는 메뉴가 되겠고, L 버튼이나 R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4메가라고 표시가 되었을 때는 외장 메모리를 백업을 하는 메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 버튼과 R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인터널로 변경이 되니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 메뉴는 현재 백업되어 있는 메모리 파일에서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라든지 외장 메모리로 다시 복원을 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내장 메모리를 한번 백업을 해볼까 합니다. 인터널로 표시가 되어 있고 B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백업을 시작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저장되는 파일명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BKRAMSV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상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백업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최초의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장 메모리를 백업을 해볼 텐데요. 자, R 버튼을 눌러서 외장 메모리로 변경을 한 뒤에 B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장보다는 외장 메모리가 용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백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외장 메모리도 이렇게 백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백업이 되었고 다시 한번 내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 메뉴 첫 번째 A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메모리, 아래쪽에는 4M이라고 마지막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은 외장 메모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메뉴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C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복원이 되는 형식인데 저장되어 있는 그렇게 파일명과 그리고 복원되는 파일명이 다르기 때문에 복원을 하실 경우에는 파일명을 변경을 해서 넣어줘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본체 메뉴에서 내장 메모리 그리고 외장 메모리를 삭제를 한 뒤에 복원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체 메뉴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자, 메모리 관리에서 일단 내장 메모리를 전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해보고요. 초기화를 진행을 해서 자, 모두 삭제가 되었죠. 이제 파일 선택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외장 메모리 자, 외장 메모리를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내장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 둘 다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SD 로더에 들어가서 내장 메모리를 우선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SD 로더 화면을 들어가게 됐고요. A 버튼을 먼저 눌러서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파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이브되어 있던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자, 읽을 수 있는 복원을 할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내장 메모리를 복원을 해볼까 합니다. 인터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C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현재 파일명은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복원이 되겠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네, 복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본체를 다시 한번 메모리 관리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체 화면에 돌아왔고요. 메모리 관리에서 보게 되면 현재 외장 메모리는 복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내장 메모리는 아까 전에 삭제를 했지만 현재 복원된 상태로서 파일을 보게 되면 네, 백업을 한 상태의 파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외장 메모리도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로더의 메뉴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R 버튼을 눌러서 인터널 메모리에서 외장 메모리 4MB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C 버튼을 눌러서 복원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원 메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외장 메모리가 상당히 큰 용량임을 생각을 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백업 그리고 복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살짝 느린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발전해 가면서 사실 이제 제작자가 좀 더 펌웨어를 올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서도 백업을 한 파일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복원이 완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세턴을 재기동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초기 메뉴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데이터 관리 화면에서 외장 메모리도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파일명도 살아있고 제대로 복원이 되었죠. 네, 이상으로 세가 세턴 내장 메모리와 외장 메모리를 EP 컨트롤러 포트를 사용해서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할 수 있는 SD 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가면서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버전인 상태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저장이 되고 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OD라든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된다면 조금 더 사용에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와 그리고 별도의 이렇게 케이스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사용자가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게 되면 별도의 PCB를 제작을 해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분해하지 않더라도 제작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또 다른 재밌는 개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